이종찬 회장님이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전화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지난번 그 독립운동가 5명 육사 흉상 그 삭제 그 철거 사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그 실망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특수관계라는 거. 아시죠? 예, 알죠. 이종찬 회장님의 아드님 이철우 교수가 연세대 로스쿨 법대 교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친구관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이종찬 회장님을 아버님 그렇죠. 따를 정도로 예.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분조차도 예. 그런데 좋은 곳 그렇죠. 어딜 가요 가기는. 예. 그런데 예. 예. 그렇죠. 뭐 저기 개인적으로 훌륭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계죠. 그런 분을 이 반감 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럴 정도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냥 섭섭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이종찬 회장님 찾아뵙고 좀 오시라고 그러든지 만나 뵙고 이 문제를 좀 착고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의견도 많고요. 근데 또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신지호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조혜진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아니 광복 회장님의 이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꼭 광복 회장 광복 회장 이게 이 자리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내려와서 그분들 많이 해야 되는 자리냐? 꼭 그건 그렇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차치하고 현실은 지금까지 쭉 독립기념관장이 그런 분들이 맡아왔죠. 대부분 그 상징성이니까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굉장한 사업을 벌이거나 창의성이 요구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독립 후손과들을 좀 우리가 예우한다는 중에 차원에서 그 중에 한 분 정도 뭐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광복회나 광복회원들 독립운동하는 그 단체의 분들이까지 딱 등을 돌리면서 광복절을 또 내일 있을 광복절을 그렇죠. 두 쪽 나게 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김영숙 교수가 그분은 어디 뭐 딴 데 좋은 데 있으면 또 좋은 데 하든지 뭐 하면 되지. 그분을 굳이 그 자리에 꼭 앉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쪽 의견은 그러니까 그 말씀 뭐 틀린 것도 아니. 그 자리에 왜 독립우선관들만 앉냐? 그것도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행사인 광복절 행사를 광복 회장이 보이콧을 해서 반쪽짜리 행사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종찬 이제 회장님 오늘 라디오 말씀에는 그게 단순히 독립기념관장 자리 그 김영석 교수 뭐 퇴진 문제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육사교 그 교정에서의 홍범도 장군 흉상 또 뭐 등등에 이어지는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소위 극우파 그렇죠. 라고 하는 뉴라이트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 하고 또 어디 한국중앙과학관 연구원인가 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정신의 원류를 연구하는 거기에 원장도 또 그런 인물이라고 오늘 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등에 비춰볼 때 이종찬 회장님이 그 들은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을 볼 때 그런 소위 극우파 뉴라이트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이승만 띄우고 김구 죽이고 뭐 이런 김구 테러리스트 뭐 이런 책도 나와서 막 이렇게 저기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종합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광복절 불참 이걸 공개적으로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묘안이 뭐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 풀어야잖아. 대통령이 지금
이종찬 회장이라는 분은 다 특수한 계고 그렇죠. 지지를 해줬던 분이고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 그 국민적 이미지나 굉장히 저 아주 신중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저도 그럼요. 잘 아는데. 그럼요. 예, 말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 오늘 전화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 다른 전화 받느라고 전화 통화 못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면 어떡하냐?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종찬 회장에 만나 뵙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 김영석 교수는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좋은 분 저기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종찬 회장은 본인이 추천한 분들은 자기는 거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해도 좋은데 저희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한테는 양해 구하고 뭐 저기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저 독립우승가 중에서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독립우승가들이 사실은 그 당대에서는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그 자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대물림이 어떤 독립운동의 대물림이 아니라 그 빈곤의 대물림 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예우하고 하는 건 국가의 이런 어떤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하는 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저기 누구냐 그 신기호 전 의원이나 조혜진 전 의원처럼 꼭 독립우선거에 꼭 그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나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독립운동가가 쭉 내려왔으니까 하나의 그냥 흐름이잖아요. 네, 그걸 네. 바꾸려면 좀 소통이 좀 필요하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이종찬 회장님하고 등 돌리면은 안 됩니다. 그냥 대통령도 이종찬 회장이 섭섭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내 사람도 아닌데 그 심의해서 된 사람인데 그걸 말이야 본인 해준 사람 추천한 사람은 안 되고 딴 사람 됐다고 뭐 이렇게 하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만약에 저 하는데 계속 뭐 시비 걸고 뭐 이러면 더 기분 나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을 빨리 지금 어려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비춰볼 때 빨리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있는 우군들이 뛰쳐나가게 하면 안 되죠. 전 사실 대통령이 독립규정관장 누구 임명해라 본인이 무슨 그 사람을 잘 알아서 뭐 다 임명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고집할 이유가 만약에 없죠.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어쨌든 그 광복절까지 불참을 할 정도로 따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면 큰 결심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종찬 회장님이 제가 볼 때는 본인 혼자 온다고 해도 광복회원들이 안 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종찬 회장이 광복회원들로부터 탄핵받을 거야 아마. 맞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종찬 회장이 뭐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럴 게 아니고 뜻을 광복회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정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뭐 독립기념관장이 무슨 꼭 국가 기구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인 거지. 거기 자리에 그분이 있어도 독립기념관이 막 갑자기 막 뭐 규모가 저 관람 인객이 500만이었는데 1000만이 되고 세계 각국에서 오고 막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독립기념관장이 누군지 누가 앉는지 아닌지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예, 그죠? 예. 예. 근데 민주당 유병수 차장님을 앉혀도 돼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편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성해서 민주당은 편승을 하고 정략적으로 써먹을 거예요. 정쟁 거리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거리를 주면 안 되죠. 왜 저 늑대한테 고기를 던집니까? 그러면 고기 먹는 늑대가 잘못된 그 놈이에요. 던지는 놈이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